(26년 6월) 모의고사 29번에 이 제목을 보니까요. 패션에 반영된 문화와 사회적 지위. 야, 요런 거는 진짜 영어 제목 문제로 출제되기 괜찮죠? 그죠? 그래서 패션에 반영된 문화와 사회적 지위.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 티처스 노트 먼저 보겠습니다. 패션은 항상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고 유럽 의복의 변화가 이것을 잘 보여준대요. 그래서 문화와 밀접에다가 밑줄. 중세 초기에는 옷이 단순했고 주로 거친 양모나 동물의 가죽, 털로 만들어졌죠. 하지만 직물 제작 기술이 발전하면서 옷은 더 정교해지고 몸에 잘 맞는 형태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르네상스랑 엘리자베스 시대에 이르러서 패션은 더욱 세련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부유한 사람들의 옷이 더 화려해졌어. 잘록한 허리와 같은 특징이 강조되었죠. 옷과 사회적 지위의 관계는 매우 강해서 자 이제는 문화와 밀접한 것을 넘어서서 그 사회의 지위까지도 의복이랑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었던 거라 사회적 지위의 관계의 밑줄 매우 강해서 특정한 고급 의복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계층이 낮은 사람이 사회적 계층이 높은 사람이 입을 법한 의복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깃털, 비단, 벨벳 같은 사치스러운 장식은 상류 계층만 사용할 수 있었고 자신의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쓰였죠. 그래서 상류층의 패션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문화가 되었으며 사회적으로 인정 밑줄 인정받는 문화까지 칩시다. 인정받는 문화가 되었고요. 사람은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유럽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도 조선시대를 생각해보면 그렇죠. 양반의 옷과 그리고 천민의 옷이 달랐잖아요. 그런 내용을 지금 다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법은 없이 그냥 제가 편히 내용 위주로 쭉쭉 설명을 할게. 잘 따라오세요. 패션은 항상 깊게 문화적이에요. 즉 문화와 깊이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의 아주 훌륭한 예시가 can be seen 보여집니다. In the evolution of European clothing. 유럽 의복의 발전에서 보여집니다. At the beginning of the Middle Ages 끊으세요. 중세 초기에는 clothing tended to be simple. 의복이 좀 단순해 보이는 경향이 있었고 동사 one and 동사 two 그리고 의복은요. 빈번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be made of라는 수동태가 쓰였죠. rough wool 하면 거친 양모나 또는 animal furs 동물의 털로 만들어졌죠. With advances in clothing making, however, 그러나 의복 제작, cloth니까 여기서는 직물로 갈까요? 직물 제작의 발전과 함께 이 fashion은 began moving toward styles. 이때의 began은 자기 뒤에 지금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오고 있지요. 그래서 이 패션이 스타일로 나아가기 시작했는데 이 스타일에 대한 부연 설명을 지금 which나 that이 뒤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스타일로 패션이 나아갔냐면 styles가 지금 복수 선행사입니다. 맞죠? 그래서 were이라는 복수 동사 나오는 거. 이 패션은요, were more elaborate and form-fitting. elaborate는 별표 하나만 정교한이라는 뜻이라서 잘 알아두세요. 보다 정교하고 그리고 form-fitting 하면 형태에 잘 맞춰진이란 뜻이어서 몸에 꼭 맞는 그러한 스타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르네상스와 엘리자베스 시대의 스타일은 더 어떻게 되었나요? refine이라는 단어도 별표 요게 세련된이라는 뜻. 원래 여러분들이 refine 하면 동사로 무언가를 정제하다, 다듬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얘가 지금 과거 분사가 됐는데 정제된이라는 의미보다는 세련된이라는 의미로 기억할 것. 그리고 the clothes 하고 이때의 that을 괄호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넘길게요.
부유한 사람들이 입고 다녔던 그러한 옷들은 점차적으로 더 fancier, 화려해졌습니다. 그리고 with particular emphasis being placed on smaller waist. 요거는 사실 어법적으로 좀 중요하긴 한데요. with가 전치사, 그 뒤에 명사, 그리고 이 특정한 강조점 뒤에 나오는 being placed 있잖아. 특정한 강조점이 놓여졌다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지금 분사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분사 구문이에요. 현재 분사를 이용한 수동태 표현이 쓰인 거지. 그래서 특정한 강조점이 놓여졌어. 어디에? smaller waist, 아주 잘록한 허리에 놓여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잘록한 허리가 강조되었습니다. The connection between clothing and social status까지 괄호치고 의복과 사회적 지위의 연관성이 so pronounced that 너무 pronounced 해서 이렇게 갈 거죠. pronounced 밑줄 너무 뚜렷해서 뚜렷한 pronounced 뚜렷한 너무 뚜렷해서 laws were enacted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되다.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To limit the wearing of certain luxury items. 특정한 사치품을, 사치스러운 그러한 아이템을 착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그런 법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미트 같은 요런 단어도 어휘 추론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위에서 뜻을 써드렸던 이 정교한 그리고 세련된 뚜렷한 요런 단어와 함께 리미트 요 단어도 어휘 추론에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 다음 allowed는 과거 분사 구문이에요. 허용이 되는 거지. Only for higher social classes. 오직 높은 사회적 계층만을 위해서 허용이 된 그런 아주 럭셔리한 스타일이나 데코 장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깃털이나 비단이나 벨벳 같은 거였죠. 이러한 럭셔리한 스타일과 장식들이 were used 이렇게 동사로 이어집니다. 사용이 되는 거예요. 사용이 되었어요. As a means of demonstrating one's standing in society. 사회에서 그 사람의 어떠한 지위를 보여주는 그런 수단으로 쓰였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further는 그냥 더욱이라는 의미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것은 더욱 강화가 되었습니다. As upper class styles came to be explicitly incorporated into cultural ceremonies까지 이렇게 끊어야 되겠네. 상류층의 스타일이 좀 더 분명하게 explicitly니까 명백하게 분명하게 incorporate 요거 모르면 안 돼요. 얘는 포함시키다인데 지금 이렇게 수동이지. 그래서 포함되다. 문화적인 의식에 상류 계층의 스타일이 문화적인 의식에 분명하게 포함이 됨에 따라 이것은 더 강화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so that 뭐 하기 위함이었냐면 그들의 그것을 착용한 사람 their wearers니까 옷을 입은 사람 옷을 입은 사람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그 옷은 그 럭셔리한 상류층 스타일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의 역할이 could be identified clearly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식별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별되다 라는 단어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30번은 요거 어법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어법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서 일단은 수업하면서 조금 더 생기면 치고요. 제가 일단 조금 눈에 띄는 어법만 먼저 이렇게 해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따라오시면서 형광펜을 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희곡과 뮤지컬 대본을 이해하기 위한 읽기 기술 Reading skills needed to understand the plays and musicals Teacher's Note 보죠. 고전 작품들은 인물의 감정을 현실적인 대화가 아니라 시적이고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해요. 고전 작품들은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한테는 더 많은 노력과 끈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햄릿, 한여름밤의 꿈 이런 작품들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과도 같죠. 독자는 옛말이나 시적인 표현이 어렵다고 해서 그걸 단순한 장애물로 여기지 말고 그러한 표현 자체가 작품의 분위기와 의미를 전달하는 중요한 장치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복잡한 언어와 낯선 문체를 가진 작품은 한 번 읽어가지고는 의미를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번 읽으면서 세부적인 의미와 뉘앙스까지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뮤지컬은 대사보다 노래랑 춤으로 공연이 흘러가다 보니까 대본만 읽어가지고는 그 실제 공연의 모습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와 음악을 다 빼면 남는 건 대사뿐인데 이 대사만으로는 좀 양이 적어요. 그래서 공연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실제 공연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춤과 노래로 그 대사들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글만 읽어서는 무대에서 펼쳐지는 풍부한 장면과 분위기를 충분히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 6번의 포인트 하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셰익스피어나 아니면 유리피데스와 같은 이런 극작가들의 고전 작품이나 또는 미국의 뮤지컬 노래 가사는 하고 복수동사 contain 포함합니다. 이렇게 오는 거지. Unconventional and unrealistic method of communicating characters, thoughts, and feelings까지 여기까지만 한번 끊을게요. Unconventional이니까 관습적이지 않은 전통을 있는 그대로 따르지 않는 거지 관습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비현실적인 그런 방식이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방식이 뭔데? 동격의 전치사 오브가 나와서 그 관습적이지도 않고 비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Communicating characters, thoughts and feeling 바로 그 등장인물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take a bit more skill 이렇게 보여요. contain이 동사 1, take가 동사 2. 그리고요. 이것은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 a bit more는 약간의 이라는 뜻이라서 약간의 기술과 patience,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To understand, 이해하기에 약간의 기술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미안해, 요거 이렇게 하면 형용사적 용법으로 착각할 것 같아서 요렇게 끊을게요. 부사적 용법으로 뭐뭐 하기 위해, 이해하기 위해 기술이나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독자는요, must be mindful, 주의하는 이라는 의미죠. 주의해야 해요. not to거든 얘들아. not to는 묶어서 세모 하나 쳐. 무언가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거라 let the poetic form or archaic word usage get in the way of getting meaningful information about the story 까지 이렇게 좀 길게 나오고 있어서 여기까지 끊을게. 일단 let이 사역동사라서 get이라는 동사 원형 요거는 하나 목적격 보호 동사 원형은 형광펜을 하나 넣고 갈게요.
시적인 형식이나 아니면 고어, 채, 어휘의 사용이 get in the way 하면 방해가 되다라는 뜻이거든. 무엇을 방해하다. 무언가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뭘 방해하냐? of란 전치사 뒤에 동명사 getting meaningful information about the story. 그 이야기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이런 시적인 형식이나 아니면 고어체 어휘의 사용이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돼야 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요렇게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해석할 때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instead 대신에 또 보아야 하죠. 뭘 보아야 하냐면 the form itself, 형식 그 자체를 보아야 하는데 as a revealing stylistic technique. reveal 하면 이건 드러내는 이라는 뜻이잖아. stylistic technique, 형식 자체를 드러내는 그러한 어떠한 문체적인 기법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scripts with complex language or unfamiliar styles 이렇게 괄호 복잡한 언어나 낯선 문체를 가진 대본은 may require 요구할지도 몰라요. several additional readings 몇몇의 더 추가적인 읽기를 그러니까 몇 번 더 읽기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지. 끊고 in order for the nuance to become clear 그래서 이놈은 for the nuance는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서요. 뉘앙스가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복잡한 언어와 낯선 스타일 문체를 가진 대본은 여러 번 읽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뮤지컬 작품은 particularly difficult to visualize까지 끊으세요. visualize는 시각화하다라는 뜻이잖아. 마음속에 그려보는 게 어렵습니다. when reading 여기는 현재 분사 구문 그리고 여기서 또 끊어야 돼요. 글로 읽을 때 뮤지컬 작품은 시각화하기가 상상해보기가 어렵습니다. because 하고 of예요 여러분. because가 아니라 because of이기 때문에 of의 동그라미 쳐놔. 뭐 때문이죠? The diminished emphasis 줄어드는 강조가 줄어들어요. on dialogue 대화에 대한 강조가 줄어들고요. and a significant emphasis on 상당한 강조점이 어디에 가 있기 때문에 song and dance 노래와 춤에 가 있기 때문이죠. For example 예로 들어서 when the music and lyrics are removed 수동태니까 밑줄 하나 쳐놓을게. 이런 음악과 가사가 뮤지컬 대본에서 제거가 되면 하고 끊으세요. What is left 남겨지는 것은 남는 것은 바로 뭐예요? 대화입니다. 이 대화는 known as the book or libretto. 우리가 하염 극본 또는 대본으로 알려진 대화입니다. 예리 봐, 이거 하나만 가자. known as는 과거 분사. 극본 또는 대본으로 알려진 대화입니다. 그리고 끊고 It can vary thin, 띠기 아니라 thin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매우 얇을 수 있어요. 즉 노래와 춤을 제외한 뮤지컬 공연의 대화 자체는 굉장히 적어요 라는 의미인 거지. There is an emphasis on dance, movement or action in musical theater. 아까 얘기했듯이 강조점이 춤과 움직임과 동작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that can be time consuming when actually performed on stage까지 간 덩어리예요.
time consuming이니까 시간이 많이 드는, 시간이 소요되는 이런 뜻이란 말이야. 뭐 할 때? When actually performed on stage. 과거 분사 구문이네요. 뮤지컬 작품이 무대 위에서 공연이 될 때 시간이 많이 드는 그런 움직임, 춤, 그리고 이 행동에 대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선행사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행사는 요 앞쪽에다가 써놓을게요. 화살표를 이렇게 해놓으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슝 화살표를 앞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나 can take very little space. 그런데 아주 적은 공간을 차지할 수도 있죠. 뭐 할 때? When typed into a play script. 이 typed도 과거 분사 구문. 만약에 희곡 대본에 인쇄가 된다면 그때는 아주 적은 공간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춤, 움직임, 동작을 대본에 다 적진 않으니까요. 그치? 요것도 내용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1번도 보시면 어법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업 들으면서 한번 형광펜을 하실 거고, 대신에 이 31번은 빈칸 추론답게 내용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별표 하나만 치자. 내용이 어려웠어. 여러분들도 요거 푸느라 고생 많았어. 제가 티처스 노트에 최대한 좀 쉽게 풀어놨으니까 한번 볼까요? 보존과 보전에 차이점이 있다는 건데, 보존은 영어로 preservation이고 보전은 conservation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보존과 보전은 항상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의 완전히 차이점만 존재하는 건 아닌 게 두 개념이 비슷한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사물이나 체계를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 밑줄, 변화로부터 보호. 자, 변화로부터 보호한다는 얘기는 얘들아, 변화를 좋아한다는 거야, 싫어한다는 거야?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변화로부터 보호한다는 얘기는 변화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변화하는 거 싫어. 그치만 이제 보전주의자의 입장에서 보존주의자와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냥 현재 상태를 단순히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원의 밑줄, 역사적 유물이나 생태계를 복원하는 측면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은 뭐야? 그냥 현상 유지야. 그런데 보전은 뭐야? 더 나아가서 유물이나 어떠한 역사적인 이런 유물이나 생태계를 복원까지, 회복까지 시켜야 보전이라는 거예요. 보전주의자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무조건 회피하거나 싫어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바람직한 상태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그 변화까지도 관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변화에 좀 더 적극적인 건 보전. 반면에 보존주의자는 원래 상태를 지키는 보호자에 가까워. 그러니까 변화를 보전주의자에 비해서 더 싫어하겠죠. 이해되지? 그래서 보존주의자는 아니다, 이거 무슨 경찰청 청찰상 뭐 이런 거야. 보존주의자는, 보전주의자가 원래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기보다 이용이나 활용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긴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존의 입장에서는 야, 보전 니네 깝치지 마. 우리는 그냥 현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왜 니들은 변화를 수용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활용을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왜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보존주의자는 오래된 악기를요, 수리하지 않아요. 그냥 발견된 그 상태로, 손상된 상태 그대로 보존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보전주의자들은 뭐겠어? 이 악기를 기꺼이 수리해내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지? 응, 그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보존은 절대로 수리하지 않아.
현상 유지가 제일 중요해. 그러나 보전은 이 악기를 어쨌든 쓸모있게 만드는 게 보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 악기의 쓸모를 회복시켜 주는 게. 그래서 수리를 하는 것까지가 보전의 역할이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초기의 계몽주의 이후로 보존과 보전은 have been closely related. 현재, 완료, 수동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왔습니다. 과거분사 구문. 그 다음 taken이 과거분사 구문이에요. taken as near synonyms. synonym은 동의어라는 뜻이야. 동의어, 거의 동의어로 받아들여질 때 their meaning is to maintain an object or system insofar as possible. 요거는 일단 제가 여기까지만 먼저 끊어볼게요. 그것들의 의미는 어떠한 어떠한 대상이나 아니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겁니다. insofar as에다가 밑줄. insofar as 뭐뭐 하는 한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좀 깔끔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요 정도로 해석을 하면 돼. as possible이에요. 가능한 한의 의미야. 가능한 한 in its present state. 동그라미. 어떠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 현재의 상태를 가능한 한 유지해야 돼요. 이 사물이나 체계의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To protect it from change. 변화로부터 보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변화 싫어. Usually for contemplation. 이때의 contemplation은 별표 주시라는 뜻인데 우리가 어떠한 사물을 주시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usually for 한 다음에 몇 개가 더 나와요. 사용을 위한 for use. 사용을 위해서 그냥 주시, 바라보기만 할 뿐이고요. 연구하고 전시를 해요. 그러니까 변화시키지는 마. 그 상태를 최대한 유지해 이거지. 대신에 who distinguish their activities from preservation까지 괄호 distinguish A from B A를 B와 구별하다 A를 B와 구별하다 자신들의 활동을 보존과 구별하는 보전주의자들은 emphasize 강조합니다. 이런 보전의 restorative aspects 복원적인 회복적인 측면을요. 복원을 해내는 측면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restoring a historical musical instrument for example 예를 들면 이런 음악적인 역사적인 악기나 그림이나 공룡이나 아니면 생태계를 잘 복원을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보전주의자들은 acknowledge change 여기에 acknowledge 인정하다라는 뜻인 거 모르면 안 됩니다. 변화를 인정합니다. 변화를 인정하지만 but try to manage 두 번째 동사예요. try to manage it 그것을 관리하죠. in order to prolong prolong은 연장하다. desired state는 바람직한 상태겠지. 바람직한 상태를 연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잘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변화를 인정하고 바람직한 상태를 연장하려고 즉 악기는 소리를 내는 게 바람직한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악기의 바람직한 상태 소리를 내는 것을 연장하기 위해 악기를 좀 고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는 괄호 쳐져 있으니까 신경 쓰지 않고 주어 동사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보존주의자인데 who may nonetheless의 nonetheles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니까 괄호 한 번만 더 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를 이제 보전주의라고 부르긴 하는 그러나 실제로 보존주의자들은 think of themselves 주어와 목적어가 같기 때문에 제기대명사 이런 자리가 이제 대무로 출제되면 안 되는 거지. 보존주의자는
think of themselves more as protectors. 자신들을 보호자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They sometimes criticize conservationists. 그들은 때때로 보전주의자들을 뭐해요? 비판합니다. 비판해요. For setting, 어떠한 이유로? An additional priority on yield or harvest or use까지 해서 끊으세요. 산출량이나 이때 yield는 산출량, 명사로 쓰였으니까 아니면 harvest, 수확 아니면 또는 사용에 추가적인 우선순위를 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물건을 바라볼 때 이 보전주의자들은 그걸 꼭 뽕을 빼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대상의 산출량, 수확, 사용 이것에 더 우선적인 어떤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존하면 될 일인데 왜 이걸 굳이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오래된 바이올린 1960년대의 바이올린 그냥 고장나면 고장난 대로 전시하면 되지. 너네는 왜 꼭 이거를 뭔가 그걸 통해서 어떤 결과를 산출하고 뭔가의 사용의 목적을 가지려고 해? 지금 이 말이거든요. rather than 다음에 interfering 보여요. 이렇게 두 개가 병렬입니다. 뭐 하기보다는 최소한으로 개입하기보다는 minimally도 하나 형광펜해줘.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개입하기보다는요. 여기서의 minimally 지금 부사로 쓰였지 형용사이면 안 돼. minimal이라는 형용사면 안 돼요. 왜냐면 앞에 나오는 이 동명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이야. 엥? 선생님, 동명사는 명사인데 왜 이 부사의 수식을 받아요? 라고 질문하시면 큰일 나겠지. 동명사의 뿌리가 뭡니까? 동사예요. 동명사의 뿌리는 동사이기 때문에 부사로부터의 수식을 받아. 이해되시나요? 여기 형용사로 바뀌면 안 돼.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개입을 하는 것보다요. In order to preserve the original object or system. 그 사물이나 체계를 보존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개입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추가적인 우선순위를 사용해 둔다는 거죠. As they would do. 요거는 그냥 괄호 쳐도 됩니다. 자신들처럼, 자신들이 하는 것처럼 이런 의미라서 그냥 괄호 쳐도 돼요. 그래서 이 보존주의자들은 예를 들어서 would prefer 더 선호하죠. To keep에다가 1번 a historical musical instrument as found in a deteriorated state. 이건 악화된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뭔가 손상된, 망가진 이런 의미거든. 아이고, 나 파란색으로 가야 되는데 상관없어요, 여러분. 손상된 상태. 즉 손상된 상태로 발견이 된 그대로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Rather than 뭐보다 to restore or repair it for display or use. 전시나 사용을 위해서 복원하거나 수리하기보다는 for study. 그냥 연구 목적으로 가만히 놔두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32번에 제목을 볼까요? 비언어적 신호를 읽는 것의 중요성. 이런 것도 영어 제목으로 나오기 좋은 타이틀이지? The importance of reading non-verbal cues. 이런 거는 한 고1, 고2 수준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Teacher's Note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모든 생각이나 감정을 항상 말로 직접 표현하진 않습니다. 목소리의 높낮이, 크기, 눈빛, 표정, 몸짓 이게 전부 다 뭐라고? Non-verbal, 비언어적 행동이라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비언어적 신호는 잘못 해석하기가 쉬워서 좋은 청자는 자신의 해석이 맞는지 말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 사람들은 자신의 해석이 맞는지 다시 확인한대요. 고개를 지금 끄덕이신 게 찬성을 의미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서 서로 같은 의미인지 크로스 체크를 한다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의사 전달에서 상당 부분이 비언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중요한 정보를 많이 놓쳐요. 제가 비언어적 신호를 지금 보냈어. 무슨 의미야? 집중하라는 거지. 잠 깨고. 그치?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요한 정보를 많이 놓치게 돼. 알겠지? 눈 떠. 프로이트도요. 사람이 비밀을 숨기려고 해도 몸짓이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속마음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죠. 따라서 사람들은 대면 상황이라는 건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걸 완전히 숨기기 어렵습니다. 왜? 비언어적인 그런 행동이 다 튀어져 나오기 때문에 거의 우리 고1, 2 때부터 맨날 만나왔던 그런 단골 소재죠. 모의고사 단골 소재. Speakers, 화자가 don't always put everything that's important to them into word에서 put into word 이렇게가 세트잖아요. 말로 표현하다. 그런데 don't가 붙었으니까 항상 말로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와야 되겠지? everything 뒤에서 that's important to them은 이렇게 수식. 그들에게 중요한 모든 것을 항상 말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매우 흔하게 당신은 이해할 수 있죠. 그 화자가 전달하려는 의미를 함으로써 by observing their non-verbal behaviors 그들의 비언어적인 행동을 관찰함으로써요. 예를 들면 비언어적인 행동은 이런 것들 빨리 갈게. 목소리 어조 크기의 변화, 시선 교환, 얼굴 표정,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인 이런 행동을 관찰함으로써요. As it is easy to misinterpret에서 it은 가주어, to misinterpret 진주어. 비언어적인 행동은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가셔야지. misinterpret 오해하다.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effective listeners 이런 효율적인 청자들, 즉 좋은 청자들은 verbally confirm이에요. 언어로 다시 확인하는 거야. 언어로 다시 확인합니다. Their interpretation 그들이 이해한 바 자신의 해석을요. 무엇에 대한 해석이냐면 of someone's non-verbal communication 누군가의 비언어적인 소통에 대한 자기의 해석을 언어로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A question 하고 as simple as 이렇게 나왔지? A question이 명사예요. 명사 주어야. 이 명사를 지금 이렇게 수식하는 형용사가 as 사이에 나온 겁니다. 뭐만큼 간단한 질문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Can make sure that이 동사이고요. Do your nose indicate a yes vote? 고개를 끄덕이신 것이 찬성을 의미하나요? 와 같이 간단한 질문이 make sure that 대디아를 확실하게 해주죠. Everyone is on the same wavelength. 요건 너무 중요한 수거여가지고 밑줄을 쫙 치시고 모든 사람이 wavelength 하면은 어떤 파도의 그 길이에 있다. 직역하면 이렇게 이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느낌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한다 라는 뜻이죠.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을 한다는 걸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If 만약에 as nonverbal research indicates는 이렇게 괄호를 치시고 비언어적인 연구가 가리키듯이 more than half of a speaker's meaning 그 화자의 의미의 절반 이상이 is conveyed non-verbally 비언어적으로 전달이 된다면 we are missing a lot of a lot of important information 우리는 많은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If we fail to listen to non-verbal behavior, 우리가 비언어적인 행동을 귀담아 듣는데 실패한다면요.
Even Freud suggested that. 그래서 프로이드가 이하를 제안했는데 he that has eyes to see and ears to hear까지 괄호 어떤 사람은 사람인데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이 사람은 may convince himself that 제귀대명사 목적어. 근데 간접 목적어예요. that 이하가 직접 목적어고요. 스스로를 확신시킬 수 있습니다. convince는 확신시키다. No mortar. 이때의 mortar은 여러분 요거 동그라미 그리고 별표 3개 인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mortar이라는 단어의 다른 뜻을 알고 계셔. 이거 뭔 뜻이에요? 매드맥스란 영화 보셨어? 안 보셨어? 매드맥스라는 되게 그 한때 흥행했던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절대 죽지 않는다는 그런 가짜 믿음을 심어준 어떤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임모탄조 이렇게 부르거든요. 임모털이 불멸의, 그러니까 죽지 않는 이런 의미야. 그러면 모털은 뭐게? 모털은 필멸의라는 뜻입니다. 필사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뭔 뜻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 죽어. 그치? 필사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이런 뜻이죠. 즉 우리 인간은 이 필멸의 존재라는 거지. 그래서 mortal이 지금 인간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셔? 응.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의미라고. 그런데 앞에 no 있죠. 앞에 no 있어.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can keep a secret, 비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확신시킵니다. If his lips are silent, 만약에 그의 입술이 침묵을 하더라도요, he chatters with his fingertips, 그의 손가락이 이렇게 chatter 여기다가 밑줄. 원래 chatter 하면 약간 새들이 짹짹짹짹 제잘거리는 걸 chatter이라고 하거든. 입술은 침묵하더라도 그의 손가락이 이렇게 까딱까딱까딱까딱 불안하게 떨린다는 걸 제잘거리다라고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betrayer, 이때의 betrayer은 배반까지는 아니고요. 그 속마음을 누설하는 거 있잖아. oozes out 밑에 나와 있어요. 스며 나오다. pour, 모공, 우리 올리브영 가면 pour 익숙하죠? 모공에 관한 화장품 제품이 많잖아. 그의 속마음이 모든 모공에서 스며 나옵니다. 자, 이런 것도 지금 다 비유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뭐 충분히 함축의미로 나오면 나올 수 있어. 무슨 말이야? 감정은, 진짜 속마음은 숨길 수가 없다라는 의미지. 왜? 비언어적 행동인 손짓과 그리고 어떤 땀 흘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들키니까요. 그리고 나서 no wonder 여기를 어떻게 보시냐면 대시 뒤에 생략이 되어져 있고 no wonder 밑줄 치세요. 뭐뭐 한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뭐뭐 한 것은 놀랍지도 않다. 그러니까 당연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No wonder that. 이게 그냥 하나의 어떤 세트예요. 세트. 수거적 표현이랄까? 세트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 한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 가주. For most people. 의미상의 주어. 그 다음에 to conceal. 진주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숨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What they mean and feel. 그들이 의미하고 느끼는 것을 어디서? In a face-to-face group discussion. 대면 집단 토론에서요. 그래서 이런 conceal이라는 요런 단어도 사실은 어휘 추론 문제에 엄청 잘 나오죠. 아까 우리 만났지만 reveal, 드러내다. 요런 단어가 반이어로 존재하니까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가 바로 33번이에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6월 모의고사를 풀 때도 뭔 말인지 막 아주 모르는 건 아니겠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약간 이랬을 만한 지문이거든요. 33번도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제목은 감정이 지각을 왜곡하는 방식. 여기서의 지각은 세상에 대한 인지를 의미한다고 보면 돼. 알겠지? 우리의 감정이 세상에 대한 어떠한 인식을 왜곡한다는 거거든? 자, 좀만 힘내. 요것만 하면 됩니다. 티처스 노트 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상상력은 계속 작용합니다. 제가 지금 쉽게 풀어놨는데요. 원래 원문 해석을 보면 감정 질변 수면의 경우처럼 지각이 대상을 적극적으로 분별하지 않을 때에도 이렇게 되게 어렵게 써져 있어. 지각이 대상을 적극적으로 분별하지 않는다는 말을 제가 쉽게 풀어서요. 사람이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때도 이렇게 지금 풀어놓은 거야. 감정은 사람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왜곡된 방식으로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게 뭐예요? 포인트. 예림눈 뜨시고. 자, 지금부터는 예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게. 겁이 많은 사람은요,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세상을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길을 걸을 때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은 작은 소리에도 막 깜짝 놀라서 뒤를 쳐다보고, 그지? 발걸음이 빨라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요. 두 번째 예시는 사랑에 빠진 사람인데, 사랑에 빠진 사람 역시 자신의 욕망 때문에 특정한 기대를 갖게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저 오빠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저 오빠를 내 남자로 만들고 싶잖아. 그러면 뭔가 내가 저 사람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생긴다는 거야. 내가 저 오빠한테 밥을 한번 사주면 저 오빠도 나한테 뭐 커피를 한 잔 사준다든지 뭔가 그런 특정한 기대를 우리가 갖게 되죠. 이렇게 감정이 강하게 작용하면 여기가 좀 어렵다. 실제 대상이 자신이 기대하는 것과 조금만 비슷해도야. 비슷해도 자신이 보고 싶어 하는 그 모습으로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뭔 소리냐면 내가 이 감정에 너무 도취되면요, 사랑에 빠진 사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오빠랑 비슷한 키와 체형이야, 비슷한 옷 스타일이야, 그러면 그 오빠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바와 조금만 비슷하더라도 내가 보고 싶어 하던 그 대상이로구나 하고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겁쟁이의 경우에는 어떤 예시를 들 수 있어? 겁쟁이의 경우에는 이렇게 밤길을 걷다가 뭔가 나무가 이렇게 바람에 흔들렸어. 그러면 이렇게 깜깜할 때는 때로는 그런 나무가 좀 사람 같기도 하죠. 가로등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 겁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평상시에 무서워하던 그런 뭔가 키가 큰 약간 범죄자 같은 남자, 나는 이런 대상을 무서워해. 그러면 그 깜깜한 밤길을 걷다가 가로등이나 나무를 보더라도 뭐야? 뭔가 살인범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거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겁쟁이는 어디에서나 적을 보고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어디에서나 그 사랑의 대상을 보게 됩니다. 이해하시지? 감정에 더 깊이 빠질수록 실제 대상과 기대하는 대상 사이에 필요한 유사성 또 나오네요. 유사성 밑줄. 아까도 비슷하면 착각을 한댔어. 지금도 또 비슷하기 때문에 유사성이라고 나오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 유사성이 더욱 적어지는데 착각은 더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한 번만 더 쉽게 풀어줄게. 감정이 강할수록 조금만 닮아도, 즉 유사성이 적어. 조금만 닮아도 뭐 하는 거야? 착각하게 되는 거야. 내가 겁이 보통 사람보다 진짜 많아. 그러면 더 가로등이나 나무를 범죄자로 생각할 수 있고요. 내가 저 오빠를 너무 사랑해. 그러면 그럴수록 그 오빠랑 비슷한 체형, 옷 스타일 가진 사람을 보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감각은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하면서 대상을 정확하게 구분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감정이 이러한 판단을 흐리게 만들죠. 이게 바로 감정이 뭐 하는 거야? 왜곡을 시킨다는 거야. 감정이 뭘 왜곡시켜? 잠깐만, 하나만 더 써. 감정이 우리의 지각을 왜곡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인식하는 걸 지금 지각이라고 해. 여기다 대상 인식 이렇게 조금 더 붙여놓을까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걸 왜곡시켜 버려요. 뇌는요, 꼼꼼히 따져봐야 돼. 원래 뇌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 아연이 눈 뜨고. 원래 뇌가 하는 일이 꼼꼼히 따지고 비교하는 건데요. 감정이 껴버리면 이 판단이 흐려져. 그래서 우리는 결국 9번 포인트, 감정에 더 많이 사로잡힐수록 사람의 지각은 더욱 편향되고 왜곡이 됩니다. 즉, 감정에 더 깊이 빠지면 우리의 인식은 더 왜곡되는 거지. 내용 이해돼요? 겁쟁이와 사랑에 빠진 사람의 예시로 좀 쉽게 이해를 해보세요. 상상력은 계속해서 기능합니다. Perception is not actively discerning object. discerning 밑줄 분별하다. 인식이 대상을 적극적으로 분별하지 않을 때에도요. in case of는 무엇의 경우처럼 감정이나 질병이나 그리고 이런 수면의 경우처럼요. 그 중에서 우리는 뭘 볼 거야? 이 감정의 경우를 볼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dispose one. 이때의 dispose, 파란색으로 dispose에다가 밑줄 A to B. A를 B 하도록 이끌다. A가 B 하도록 이끌다. 이 감정은요. 사람을 왜곡된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이끕니다. 왜곡된.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겠죠. 감정은 사람이 세상을 왜곡된 방식으로 보도록 이끌어요. 그래서 a coward, 겁쟁이의 perceptual disposition, 이 지각적인 성향은 겁쟁이의 인식 성향은 is affected by his disposition to experience fear. 두려움을 경험하는 자신의 성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a lover's expectation.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에 빠진 사람의 기대감은 또 무엇에 영향을 받냐면 by desire. 그 사랑하는 사람을 쟁취하고 싶은 욕망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In such cases. 그러한 경우에 A small similarity, 이때의 작은 유사성, 무엇과 무엇 사이의 작은 유사성이냐면 between, 수식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만 between a perceived object, 인식이 된 대상과 그리고 and the thing, 그것. 그런데 이 그것이 뭐냐면 한 번 더 이렇게 작은 괄호로 수식을 할 거예요. One expected to see 하고 이렇게 괄호를 칠 거야.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이 되어져 있어요. expect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보기를 기대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인식된 대상과의 차이의 작은 유사성도 can lead to misidentification. 요걸 불러일으킬 수 있대요. 이 identification은 miss 플러스 identification이겠지. 오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잘못된 인식을 말해. 잘못된 인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Of the perceived object as that thing. 그 인식된 대상을 무엇으로? That thing. 바로 그것으로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위에서 얘기한 볼 것을 기대했던 것. 볼 것을 기대했던 것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자, 눈 뜨셔. 좀만 집중하셔. 이제 네 문장 남았습니다. The coward sees the enemy. 겁쟁이는 적을 보고요. 그리고 반면에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어디에서든 그 욕망의 대상,
즉 좋아하는 사람을 봅니다. The more affected,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나왔죠. The more affected one is에서 affected는 is 뒤에서 요 앞으로 튀어져 나온 거지. is 뒤에서 앞으로 튀어져 나온 거. 그 사람이 감정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수록 the less similarity, 더 적은 유사성이 is required, 요구됩니다. for the thing to appear.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 볼 것을 기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데에 필요한 유사성은 더 적습니다. 자, 여기는 조금 밑에 해석에 이렇게 이 괄호 부분이 지금 영어 문장에선 없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감정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수록 그 대상이 나타나는 데 필요한 유사성은 더 적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면 아까 요 대띵 있잖아. 요거예요. 그 대상이 to appear, 나타나다. 나타나는 데에 필요한 유사성은 더 적습니다. 이거 제가 7번 문장 아까 풀어드렸지? 꼭 제가 풀어드린 말로 이해하세요. 감정이 강할수록 조금만 닮아도, 이 조금만 닮아도가 뭐야? 요게 유사성이, 요렇게 넘길까? 조금만 닮아도 라는 말이 유사성이 적다는 얘기지. 그치? 그리고 착각은 더 커집니다. 이 문장을 해석도 조심하시고 내용 이해도 조심하세요. 어법적으로도 지금 앞쪽에서는 affected가 비교급 강조받고요. 뒤쪽에서는 similarity가 비교급 강조받습니다. 요런 자리가 이제 어휘 추론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조심하세요. 더 적은 유사성. While the central organ of sense normally functions, 감각의 이러한 중추 기관은 기능을 합니다. By compar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요. Emotions dispose one to discern objects inaccurately. 여기 아까 나왔던 표현 한 번 더 나오네. 아까 우리 맨 위에 나왔던 잠깐만. 여기 있다. dispose A to B, dispose A 투부정사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쓸게요. 그래서 사람이 대상을 부정확하게, 어휘추론 조심, 사람이 대상을 부정확하게 분별하도록 이끕니다. The greater the emotional investment. 요것도 더 플러스 비교급인데 제가 형광펜 빼먹었네요. 요렇게 형광펜 치겠습니다. 감정적인 몰입이 더 클수록, 여기 사실 is라는 비동사가 뒤에 생략되어 있어. The more biased one's perception, 역시 is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각은 더 편향됩니다. 감정이 더 크게 몰입될수록 인간의 지각은 더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닮아도 내가 원하던 그 사람 또는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33번은 내신에 나오기 진짜 좋다 얘들아. 끝.